자, 국민의힘은 2강을 압축하는 결선 진출자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자, 어떤 후보가 살아남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자, 어제부터 시작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당원 투표는 오늘 오후 마무리되고 결과는 29일 오후 2시에 발표됩니다. 주자별로 이제 막판 표심 공략에 돌입했는데 4명의 후보들은 일제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항마는 나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도 앞다투어 강조합니다. 단일화 방식을 두고는 원샷 경선, 콘클럽의 또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 경쟁력 조사, 백화쟁명식 의견이 쏟아집니다. 만일 컷오프에서 과반을 달성하는 후보가 등장할 경우에는 경선이 그대로 마무리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2강 후보엔 누가 될지 자, 네 분께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 네. 2강 후보에 누가 들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김문수 후보가 좀 많이 앞서가 있고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거의 20%대 동률에 가깝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제 참고로 제가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괜히 또 오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전 당연히 한동훈 후보 들어가려고 보고 있고요. 아니 뭐 웃을 일은 아니고요. 실제 이제 수치가 그렇고. 두 번째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초기에는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이게 왔다 갔다 했는데 TV 토론을 거치면서 홍준표 후보가 조금 뭐랄까 조금 뭐랄까 좀 이제 전기가 좀 빠져나갔다고 하는 느낌이 지지자들한테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분이 살아온 삶이 그냥 꼿꼿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느낌들이 당원들 사이에 있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들 정리 문제가 당원들 내부에서 이제 차츰 순차적으로 이거 뭐 계엄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한동훈 후보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생각만큼 그 속도가 빠르지는 않아요. 보면 빠르지는 않고 그러면 과거의 입장을 가지고 봤을 때 여전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들이 일정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 후보는 아마 한동훈, 김문수 두 분이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우수 의원님, 우리 이 김경진 의원님에 따르면 일단 홍준표는 탈락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과반을 얻는 후보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결선은 가는데 이게 이제 룰이 50대 50이지 않습니까? 당원 50%, 이제 국민 여론조사 50%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원들 의견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왜냐하면 지지층과 이제 중도층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반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그러면 이제 그건 당심하고 많이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하죠. 어쨌든 찬탄 반탄 나눠져 있고 지난 토론 과정에서도 그걸 가지고 서로 후보들 간에 설전을 하고 입씨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찬탄 하나 반탄 하나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런 예측이 전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찬탄 후보 중에는 뭐 한동훈 후보인 게 확고한데 반탄 중에 누구냐? 김문수냐 홍준표냐? 장단점은 있어요.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제 탄핵 파면 이 계기로 지지층 여론이 많이 결집돼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준비된 면모에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보다 확실히 앞서 있는 게 김문수 후보는 약간 여전히 어리둥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거를. 그런 차별성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저는 결국 이제 당심이 지배하는 게다가 이제 한덕수라는 변수에 누가 더 친화적인가 이게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 저도 김문수 한동훈 결선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좀 글쎄요 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파괴력이 떨어진다. 과거의 홍준표보다 파괴력이 훨씬 떨어졌다. 이런 걸 느낍니다. 토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좀 많이 득점을 좀
잃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들어요. 너무 꼰대력을 과시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지금 2024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2021년도로 되돌려 봐도 지난 대선 경선 토론회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아요 모습이. 그러니까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패치가 안 된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그 진부함, 약간 우리가 일반 대중들이 봤었을 때 정치권을 봤었을 때 상당히 신선함을 좋아하잖아요. 이 약간 신상 효과를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지금 저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도대체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나 김문수 후보나 두 분 다 지지층이 겹치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구분점은 뭐냐? 도대체 두 분 간의 구분점이 뭘까 한번 봤더니 약간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게 약간은 올드하다라는 느낌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반해서 김문수 후보는 신상 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한동안 국민의힘 바깥에서 계시다 보니까 이분의 어떤 그 행적은 별로 두각되지 않고 오히려 뭐 인간성은 괜찮다. 뭐 이 정도면 청렴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호감을 느끼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더 지지할 당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경선은 8명에서 4명 걸러진 거에서는 여론조사 100%였지만은 지금은 당원 50%가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더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는 상황에서 뭐 과반으로 누군가 한쪽에서는 과반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느 한 후보가 과반을 얻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저도 한동훈 후보가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1등 할 걸로 보는 거예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상승세라고 봅니다. 1등? 네, 1등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은 어떻게 봐요? 일단 의견들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저도 2강에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1등은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게 공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서 많은 분석들이 다 나왔고 저도 많이 공감하는데, 하나만 덧붙이면 김문수 후보가 저는 이제 정치 역사상 가장 부자연스러운 정치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김덕수 이런 거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선에서 후보가 확정돼도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할 수 있다. 그래서 김덕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이 다 완벽히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혹시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할 수도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고 김문수 후보에게 좀 표를 던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보다는, 물론 홍준표 후보도 이제 와서는 좀 뭐 단일화에 대해서 열린 자세인 것처럼 지금 다 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처음부터 좀 열려 있는 자세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주지만 그 표가 진정으로 김문수 후보를 원한다기보다는 그 뒤에 그 이후에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깔린 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토론에서 김덕수, 김문수 플러스 한덕수라고 부자연스러워.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사심이 없어 보이는 그분의 성정과도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또 냉정하게 보면 이 권력 쟁취라는 게 그 본인의 불타는 권력 의지가 없어 보이면 그것도 또 난점 아닌가요? 그러긴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묘한 상황인 게, 그 개인을 두고 보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력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충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거꾸로 보면 지난 몇 개월 또는 지난 한 1년간의 과정을 가지고 보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혹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친윤 주류들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었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친윤 주류들이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가지고 그러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그 점과 관련해서는 그 친윤 주류에서 최적의 후보를 찾는다는 그 기준으로 보면 개인의 권력 의지는 약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류 전체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후보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세력에게는
또 좋은 장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복합적이고 지금 이중적인 측면이 있고 가령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이 이해의 공감대가 넓어져 가고 있는 것은 흐름이지만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이 순간에 다시 한동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사랑하느냐 거기까지는 또 마음이 안 가는 당원들도 꽤 있을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선거가 어떤 민심의 복잡 미묘한 흐름 위에 떠 있고 이 당원들의 민심이 얼마만큼 이해하는데 그러면 한동훈을 뽑아줄 수 있는 한동훈을 위해서 한 표를 던져줄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속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하여튼 예. 다들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자, 댓글에 아주 재밌는 걸 올려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김덕수 이거를 뭐 아까 김문수, 뭐 한덕수 이렇게 결합으로 봤는데 이분은 을지문덕 김덕수, 그렇게 문수 플러스 덕수. 그렇게 이거- 구호를 그렇게 예, 해 선거 을지문덕.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예. 돌리고 있어요. 어필할 것 같다 이런 예, 의견 주셨어요. 예. 나도 김문수 한동훈 2강 예상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 김문수 당원 지지율 높고 인품 좋아 보이지만 너무 어수룩하더라. 얼떨결에 등 떠밀려 나온 후보 같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정만 내는 홍준표, 표 깎아먹는다고들 해도 노련한 정치 연륜, 대선 경험의 홍준표가 될 거다. 고로 홍준표 한동훈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홍준표 후보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안철수는 언변이 너무 어눌해서 상대적으로 손해인 것 같다. 왠지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탈락 확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문수는 철수 손잡고 가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보수들이 봐야 하는 건 누가 이재명의 견제를 버틸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이다. 한덕수 너무 불공정하다. 부전승으로 쳐 올라와서 바로 결승 뜬다고 이게 맞나?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금 내조 전쟁도 치열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 부인 이순삼 여사는 전국 순회 중이고요.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는 처음으로 당원에 가입을 했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됐다고 해요. 남편이 정치에 몸담은 12년 동안 당원 가입은 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요. 자, 김문수 후보 부인 설란영 여사도 사실은 이 대선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경북 강원을 돌면서 당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동훈 후보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만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뭐 댓글 논란 때문에 그런가요? 당원 사실상 게시판. 이번 후보 토론 과정에서 당원 게시판 댓글은 사실상 인정이더만요. 제가 보니까 예. 그거를 추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역공을 취하는데 가족이냐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걸 봤을 때 사실상 인정인 것 같은데 그거겠죠. 그 논란을 의식해서 제가 보기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그 문제하고는 별개로 뭐 대선 때 가족들이 누구보다 그 든든한 네. 그런 후원자고 우군이고 또 가족들이 선거운동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가족들 논란을 안 만드는 게 어떤 선거운동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가족과 관련된 여러 구설이나 논란을 보면 저는 이번 토론을 다 봤거든요, 제가. 네. 맞수 토론, 뭐 사자 토론, 그 전에 팔자 토론 다 봤는데 참 국민의힘이 아무리 그 신세가 지금 공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을 치른다 해도 누구도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철수 후보 일단 논외로 하고요. 네. 저는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어리둥절해하고 그래서 그분 입에서 나온 유의미한 그 메시지 하나 김덕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자기 전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홍준표 후보는 시종일관 무슨 뭐 깐족 얘기하면서 꼰대력만 과시하고 한동훈 후보는 여전히 검사예요. 아니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구별해서 그 홍준표 후보 그거 모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취조하듯이 얘기할 문제예요. 그런데다가 김문수 후보 전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매듭지어 가지고 내가 이겼다는 성취감을 굉장히 즐기는 것 같은데 검사죠 그게. 누구도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아니다. 저 상태로 본선 가서 이재명 저 능수능란한 후보하고 대선 몇 번째입니까 이재명 후보도 토론하면 아마 어린애 취급 당할 거다. 어린애 취급. 한동훈 후보는
아니 어떨까요? 그게 말싸움이지 토론이 아니에요. 아니, CBDC하고 무슨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그게 대한민국에 지금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고요. 저한테 반론. 기회를 한번 주세요. 반론. 네, 방송까지 나와서 국민소통본부장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를 위해서 얘기를 안 하면 제가 직함의 역할이 없죠. 아니 우선 12월 3일 저녁에 사실은 그때 한동훈 후보도 누군가로부터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네.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곧바로 국회의사당으로 뛰어가서 기자들 잡고 이 계엄은 잘못된 계엄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 이거는 지도자의 용기예요, 보면.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비교가 되는 거는 이재명 후보님은 그때 한준호 아마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다가 한 1시간 정도 어디 다른 데 좀 있다가 나오셨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차대한 상황에서 국가의 지도자들의 행동을 보면 한동훈은 어쨌든 목숨 걸고 현장에 나가서 이거를 명확하게 밝혀줘서 국가의 방향을 잡았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건 한동훈의 용기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자당내의 대선 후보들끼리 TV 토론을 하면서 결국은 본인이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홍준표 후보님 같은 경우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 코인 경제와 관련된 의견을 본인 책에 밝혀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께 여쭤봤고, 홍준표 후보가 아무 말씀도 못하다가 결국은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이 써준 것을 그대로 그냥,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거를 명약관화해서 누가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식견과 정확한 어떤 경제를 꿰뚫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 당원들 앞에서 명백하게 밝혀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뭐 안 좋은 시각에서 보면 뭐 어르신 존경 안 하고 너무 세게 물어본 거 아니냐, 뭐 이게 속칭 홍준표 후보는 뭐 깐족거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능력과 자질과 식견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보면. 저는 매우 정당한 질문이었고 매우 정당한 반론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는 센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강렬하게 했지만, 그 당대표 되고 나서 국민의힘 당대표 중에 우리 당사 청소 환경위원들하고 첫 번째로 식사하신 분은 한동훈 후보밖에 없어요. 구정 추석 때도 보통은 당협위원장들한테 선물 보내는 거 그거 다 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어린 학생들한테 다 연탄 보내고 이게 선물 보내고 이렇게 했었던 거 아니에요, 보면. 네. 한동훈 후보의 리더십은 강한 사람한테 매우 강하게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매우 따뜻한 강강약약의 리더십을 한동훈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만한 후보감을 가지고 뭐 깐죽거리느니 뭐니 이렇게 홍준표 후보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는 네. 본인의 미숙함에 대한 어떤 저런 거죠, 뭐. 예. 우리 김병준 의원님이 시간을 많이 쓰셨어요. 자, 국힘 경선 남는 건 깐족, 개그도 아니고 이런 의견. 네. 원래 홍준표는 정책 공부 안 하고 나와도 제일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견. 자, 혹시 한동훈 후보 부인 왜 안 나오는지 국민소통본부장님 아시는지 짧게 왜 안 나옵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아니요, 제가 아는 한 잠행하면서 네.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